연초다 보니까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나마 좀 예전에 비해서 덜 짜고 치는 티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돌파를 해보려고 했는지, 어쨌든 좀 질문다운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벅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은 앞에 누가 써주는 걸 읽는 것처럼 그냥 대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느낄 만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머릿속에 든 게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 머뭇머뭇거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프롬프트 창에 이제 글이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떠듬떠듬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집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정말 무식해서인지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내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재인이 임기가 이제 1년 뭐 한 몇 개월 남았죠. 그거 기다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한 1년 얼마 안 남아서 야 이제 1년만 버티면 돼. 한 1년 한 3개월 남았나 이제? 4개월? 1년 4개월?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망쳐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더더욱 받았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면 문제는 저는 사면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 사면이란 말을 쓰고 싶겠죠. 문재인이 이런 거예요. 사과 좀 해줘 제발. 사과 좀 해. 이명박 박근혜 당신들이 사과를 하면은 당신들이 죄를 뉘우친 걸로 내가 쳐서 사면해줄게. 빨리 국민들의 공감을 한번 얻어봐. 사면해주고 싶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아마도 사면해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지지층도 반대해. 사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는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나 같아도 안 하겠네. 나 같아도 사과 안 하겠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야. 잘못한 게 없다 보니까 자살할 필요도 없어요. 억울하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어. 내가 감옥에서 늙어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재인에게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의 딸랑이 짓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게는 그 정치 판사들에겐 내가 고개를 숙일 일 없다 하고 뻗탱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은. 근데 지금 일단 문재인은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 국민 눈치 보겠다 하는 얘기인 거죠. 또 자신이 정치력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면권도 여론 눈치를 보는 이런 정말 찌질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지마. 뭐 국힘당에 가지마.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귀에 들어왔을 정도면 문재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윤석열이 대권에 나서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검사들도 만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있습니다. 여의도에 윤석열이 대권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 줄을 대고 있고 윤석열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 라인에 줄을 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은 정치를 하려고 이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뭐 막상 윤석열이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에도 썼는데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방지 대책이 있냐 라고 질문하니까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이 아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꾼다? 사람을?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요즘엔 개나 고양이도 이렇게 안 할걸요?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양반이 어떤 인륜관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왜 화가 났냐? 이 문재인은 정인이 부모가 정신질환적인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정말 특이한, 원래 대부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거의 절대 다수는 입양을 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들 뭐 훌륭하고, 뭐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어쩌다가 이런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인이가 문제였던 것처럼. 이 악마 같은 부모는, 정인이의 부모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럴 때는 아이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취지의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인이가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인이는 1년 6개월 했습니다. 태어난 지. 똥오줌도 못 가려요. 애예요, 애. 애기.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가 잘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할 게. 1년 6개월짜리 애가 잘못을 해요? 잘못할 수 있을 만한 지력이 있어요? 너무 어려서 잘못을 할 수도 없는 애예요. 원래 그 1년 6개월짜리 애는 막 울고, 뭐 배고프면 울고, 뭐 떼쓰고 뭐 그러지, 원래. 애는 애기인데 좀 큰 애면 몰라도 한 5살, 6살 된 애도 아니고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뭐 잘못할 게 뭐 있어? 마음에 안 들 게 뭐 있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 1년 6개월짜리 핏덩어리 같은 애가. 그런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인이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말을 안 들었거나 할 때 좀 바꾸는 방식으로, 이 아이 키워봤다가 별로면 한 6개월 키워보다가 아니면은 바꾸고, 조금 키워보다가 아니면 바꾸고, 요 짓을 지금 하라는 건가? 그러면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정인이 부모가 지금 문재인이 말했다시피 조금 몇 개월 키워보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때 정인이 부모가 입양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제3의 정인이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인이가 혼자서 그냥 온갖 고생을, 고초를 겪다가 죽었는데, 이런 악마 같은 부모에게 여러 아이가 돌려가면서 학대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회의도 하고 했겠죠.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돼서 한 얘기가 이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슈를 끌었던 소재다 보니까, 이야기다 보니까, 사건이다 보니까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했을 것이고, 문재인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자기는 이거 아마 잘했다고 생각할걸요? 아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인간은. 그냥 인간을 무슨 상품처럼 마음에 안 들어 바꿔주세요. 뭐 내가 입양한 그 뭐 고아원이 됐든 타가소가 됐든 여기에서 여기에 갔다가 애를 데려다가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바꿔주세요. 이러라는 겁니까? 아, 애가 좀 별로예요. 바꿔주세요. 다른 애 주세요.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어쨌든 이 정도의 인륜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 1초도, 1분 1초도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 인간은. 1년 4개월 이나 남았어요. 1년 4개월 이나. 저도 얼마 전까지는 1년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이면 이 정도 인간은 나라를 충분히 말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방역에서도 또 사고를 쳤어요.
방역 관련 질문이 없으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따위 말장난을 쳤어요. 우리가 지금 방역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하고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말장난을 놀았어요. 국민들 상대로. 제가 딱 문재인의 이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울고 있는 꼬마애가 있었어요. 얘한테 문재인이 찾아가갖고 실실 쪼개면서 시비 걸었던 모습이 있죠. 우리가 다 누구나 한 번쯤 봤던 그 모습.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울고 있는 애 뒤에 실실 쪼개면서 쫓아가갖고 어깨 툭툭 건드리면서 막 장난쳐 시비 걸어. 다 기억나시죠? 그때의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아, 심각하다 이 인간. 응? 아버지의 죽음에 슬피 우는 애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시비를 걸던 문재인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또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울고 있는데 억지로 찾아가갖고 손을 질질 끌어갖고 화이팅 하자고 울고 있는데 억지로 화이팅을 권유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경하게 맞지 않았던 세월호 현장에 가갖고 미안하다 고맙다 썼죠. 미안하다 고맙다. 야,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 제가 이걸 보고, 야,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떤데? 자영업자들. 지금. 실제로 자살합니다. 막, 지금. 자살하고, 막, 이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값 오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주제에 말장난을 하고 앉아있어요. 코로나를 갖고, 방역을 갖고. 이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솔직히 말해서? 네, 러봉님이 경악스럽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럴 수가 있냐. 네, 하나님은 사이코패스다. GQ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4년 동안 통치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나라가 영향을 입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참 또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조기 확보에 실패한 거 아니다.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도입, 대한민국의 백신 도입 충분히 빠르다. 늦어도 11월 달이면 지금 1월 달인데 10개월 후면은 집단 면역에 마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맞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 이미 맞고 있는데 지금 막 몇십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대의 백신을 맞춘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충분히 빠르대요. 무슨 사람이야, 이 사람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면바리 님이 대통령한테 또라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충분히 빠르다고? 그리고 불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회견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나는 더 많이 했다. 기자회견 왜 이렇게 적게 하냐? 4년 동안에 6번밖에 안 했다.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안 하고 질의응답 이런 거 안 하고 국민들과 대국민 소통 안 하고 현장 방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칭 지도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말고. 어디 있을까요? 가까운 북한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합니다.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렇게 했었고
김정일이 그렇게 했었고, 김정은이 그렇게 합니다. 현장 방문 겁나 다녀, 그냥. 김정은이 현장 방문을 막 하면서, 뭐 소통하는 건가, 이게? 김정은이 전 세계에서 아마 현장 방문 가장 많이 하는 지도자일걸요? 소통하는 건가요, 그게? 대화는 안 해. 그냥 찾아가서 쇼만 해. 뭐 기업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쇼를 해. 이걸 갖고 소통한 거다. 김정은식 소통을 부러워했나요? 문재인은? 야, 내가 김정은을 딱 보니까, 어우, 딱 어깨 힘주고, 경호원들 쫙 데리고, 현장에 가갖고,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우르르 몰려와갖고, 그냥, 아이고 하고, 이 모습이 부러웠나요? 요거를 지금 문재인은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식 소통을 문재인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식 현장 방문을 문재인은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삐삐님이 오늘 컨닝페이퍼 눈 계속 힐끔힐끔 거리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티나요. 좀 몰래 보든가. 아, 근데 그걸 꼭 봐야 됩니까? 머릿속에 없어요? 아니, 별로 어려운 질문도 없는데. 뭐 어려운 질문도 하나도 없더만 그 대답 못해갖고 꾸벅꾸벅 하면서 그 앞에 프롬프트 창구 쳐다보냐고 이러고 있고. 아유, 정말 제가 쪽팔려서 정말. 이런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까 그 세면바리님은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정말 이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저같이 점잖은 사람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야, 정말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제정신이 아니다. 문재인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또라이 정도라는 표현은 충분히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 그러면 미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힘들겠지만, 국민 여러분 다들 살기 힘들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볼 때는 좋아요. 나라 전체를 볼 때는 괜찮아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와중에 크게 보세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살기 좋다니까요. 나 자신 있어요. 이따위 짓을 했어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더 이상 뭐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필요하면은 북한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북한을 적으로 상정을 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북한을 때려잡는지를 훈련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훈련할 때는 우리나라랑 협의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한미훈련 같이 할 때 북한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북한은 무슨 훈련을 하냐? 남침 훈련을 합니다. 야, 우리가 남한에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갈까? 미국과 한국이 우리나라를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까? 요거를 훈련을 하는 게 북한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랑 협의를 합니까? 아, 좋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한테 또라이라는 말은 너무 제가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이제는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 못하겠죠? 제정신입니까? 이거 특등 머저리 아닙니까? 세면바리님,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등 머저리라는 말은. 이 말은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김여정이 해도 되고, 김여정이나 김정은은 해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북한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남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김거인은 하면 안 되고, 북한에 있는 사람은 해도 되는 말은 아니겠죠, 설마. 제가 그래서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깨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말? 여러분? 국민 상대로 장난쳐요, 지금? 김정은, 우리가
너네랑 싸우는 훈련을 할 텐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할까? 그러면 김정은이 어이구 그래 해라. 좀 살살해. 이렇게 하면 살살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이 돼요? 우리나라 주적 아닙니까? 주적? 주적이랑 싸우는 훈련을 하는데 협의해서 한다는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두고. 그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뭐냐 국민 몰래 김정은이랑 꽁냥꽁냥 해서 하든지 그것도 역적 짓이지만 어떻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죠?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특등 머저리죠. 이러니까 머저리 소리 듣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네, 그레이스 안님, 네, 반갑습니다. 중욱빈님, 이석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세면바리님은 제 주장에 반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깨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드디어 조금 인정을 했어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해요. 이 인간.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이 정도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핑계를 냅니다. 입만 열면 핑계. 뭔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는 여지없이 뒤에 핑계가 붙습니다. 그 이후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어서 주워들고 있어. 문재인도 어서. 유동성이라는 거 어서 주워들었나 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다 지금. 그리고 설 명절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공급 대책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권 초에 문재인 정권 초에 주택 공급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책적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핑계를 댑니다. 정권 초기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하지.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래도 적당했지.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후에 자기는 온 세상을 홀드시켜도 되나? 주택시장을 홀드로 묶어놔도 되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공급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설계만 하고 실행은 안 한 거예요. 설계는 했어.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하려고 설계는 했어. 설계도 한번 갖고 와봐. 설계도 한번 까봐. 어딨나. 온갖 재개발, 재건축 다 틀어막고 공급 늘릴 수 있는 거 다 틀어막고 전세계 어디에도 안 하는 1가구 1주택 따위 황당한 얘기 하고 앉아있고 무슨 설계도 갖고 와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무슨 설계를 해 지가.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대수가 급증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야, 정말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급증했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은. 근데 세대수가 급증을 했어, 오히려. 왜 이렇게 됐지?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임기 지금 4년 됐어, 당신 지금.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그것도 지금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언제 분석 끝나나? 언제? 이 분석은 4년 동안 말아먹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당신들만 몰라 당신들만. 문재인, 김현미 이런 바보들만 몰라. 추미애 이런 바보들, 민주당, 문재인 이런 특등 머저리들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명박 때도 그랬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했었어? 4년 동안. 정말 이거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무식해도 부동산을 일자무식이었다는 겁니다. 일자무식 완전히.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으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적을 두고 있다. 했다. 아까 설계 끝났다며. 설계도 까봐 한번. 설계도 하라고 당신이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준비했다며. 근데 무슨 목적을 두고 있어. 이제 와서. 분석을 하고 앉아있고. 분석이 다 끝났어야지. 분석이 다 끝났어야지. 아,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집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앞뒤가 안 맞아. 지가 오늘 하루 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말 중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앞이 안 맞고 뒤가 맞고 앞이 안 맞고 뒤가 안 맞고 네 마디 얘기를 하는데 네 마디가 앞뒤가 다 안 맞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바보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역세권을 개발한대요. 지금 수도권에 역세권에 개발할 데가 있나요? 지금 땅이? 역세권에 지금 아파트 질 데가 어딨어? 땅이 어딨어?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했나? 어디 가서? 4년 동안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거야? 공공재개발을 한대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공공재개발이야? 임대아파트야? 실수요 아파트. 내가 살고자 하는 좋은 아파트. 30평 넘는 좋은 아파트. 국민들이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애가 둘이야. 방이 한 3개, 4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뭐 헬스장, 뭐 노래방, 마트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 안에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공공재개발, 뭐 임대아파트, 빌라도 살기 좋아요.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얼만큼? 그리고 좀 전에 당신이 말했던 설계 갖고 와봐. 설계 한번. 내일 당장 오픈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추가 질문은 안 하나요? 기자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요. 아유 정말 한 질문 3개만 해도 어버버 하다가 답변 못했을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서 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번만 꼬리를 물었으면요. 문제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트 창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한 10분 안쪽에 한 말이 다 달라. 본인이 5분 전에 한 말을 본인이 말을 뒤엎어. 그리고 그 뒤엎은 말을 또 뒤엎어. 그 뒤엎은 말을 또 뒤엎어.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 단계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니 대한민국이 요모양요꼴이 될 수밖에 없지. 이따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 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고 궤변이고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머저리 소리를 듣는 겁니다. 머저리 소리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요, 1월 14일에 난 기사인데 제가 이거를 못 봤고 오늘에서야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봤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김여정이 문재인을 향해서 특등 머저리라고 얘기한 바로 다음날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270억을 시원하게 쏴줬습니다. 여러분. 머저리답죠. 머저리. 머저리답습니다. 김여정이 머저리라고 한마디 하니까 다음날 바로 다음날 돈 달라 이런 말이었나봐요. 야 특등 머저리야 하면은 아유 왜 그러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돈 270억 딱 쾌척. 이거 우리 국민의 빚입니다. 혈세를 넘어선 추경에서 나온 빚입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에 270억을 땡겨다가 그대로 그냥 북한에 갖다 퍼줬다. 머저리라고 한 다음날 개성공단 지구 지원재단에 84억,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에 48억 등 해서 총 270억.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다음에는 무슨 욕을 할까요? 김여정이. 야, 내가 조금 이번에 너무 셌나? 특등 머저리라고 한번 하니까 270억이네? 다음에는 그럼 얘라이 세면발이야. 이러면 한 300억 주나요? 이런 특등 세면발이야. 이러면 한 500억 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세면바리님을 혹시 지금 규제를 주셨나요? 채팅을 못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갔나? 제 방송은요, 맨정신으로는 들 수 있지만, 맛이 간 사람은 오래 못 듣습니다. 대깨문이거나,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거나, 진실과 거짓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한 10분 정도 보면은,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일부. 정상적인 좌파들은 그래도 들어줍니다. 사고력이 좀 기본적으로 되는 좌파들은. 세면바리님이 어디 가신 것 같네요. 혹시 아직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특등 세면발이라고 하면 한 500억 쏴줄 것 같네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아, 네, 윤여건님 오셨네요. 시절 인형님이 김어준한테 갔나봐요. 아, 김거희는 왜 자꾸 우리 문프님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다가 아, 안 되겠다. 아, 내 귀를 씻으러 행복회로 돌리러 나 김어준한테 가야지 이러고 간 것 같습니다.